61강입니다. 61강에서는 공업입지론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래 입지라는 것은 용도에 맞는 땅을 찾는 이론을 입지라고 하죠. 그런데 용도라는 게 산업의 발달에 따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산업은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입지. 농업입지의 대표적인 사람이 튠렌이라는 사람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고립국이라는 책 속에서 발표한 이론이 튠렌의 고립국 이론이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디에다가 농작물을 지을 것이냐, 수송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뒤에 2차 산업은요, 공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업입지는 두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는 공급 쪽에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드는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이걸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버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공급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나온 사람은 수요 쪽에서 수요가 가장 큰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르시라는 사람이 소개를 합니다. 해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요, 나중에는 수요 공급의 두 개를 합치는 통합이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합이론에 스미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과 르시의 최대 수요 이론, 이 두 사람만 기억을 하면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사람 이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베버 해갖고 비읍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 해서 비읍 이렇게 연상하고요. 그 다음에 르시, 시옷이지 않습니까? 쉬, 수요에서 시옷 이렇게 연상해서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비용 이론, 비읍, 르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 시옷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먼저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비용 이론은 공장을 만들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세 가지로 봤어요. 제가 운노집 이렇게 하자고 해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그러니까 그 공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비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전체가 최소가 되게 하자라는 것이 공장의 최적입지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고 한다면은 운송비는 최소가 돼야 되고, 비용이니까 노동비도 최소가 돼야 되겠고, 그런데 집적이익은요, 집적이익이라는 것은 모여 있어서 생기는 이익이거든요. 이익이니까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대가 된다. 그래서 전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송비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운송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라고 전제를 달고요.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에 이제 X라는 원료가 있어요. 여기에 Y라는 원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Z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세 개, Z는 시장, 그 다음에 시장의 제품의, 이거는 제품의 무게입니다. X는 원료의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Y도 또 다른 원료의 무게예요. 그래갖고 특정 지점에다가 이게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A라고 본 거예요. X의 거리. 그 다음에 Y의 거리는 B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시장까지 거리를 C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비례하니까 AX 그러면 뭐냐면 X의 비용이 되겠고요. BY 그러면 B의 뭐가 되겠습니까? Y의 비용이 되겠고요. CZ 이걸 전체를 합쳐갖고 최소가 되는 지점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설명한 것이, 이게 말하자면은 입지 삼각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게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등 비용선이라는 설명을 하게 돼요. 비용이 등 같다 이 말이에요. 총 운송비 말하자면 원료의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가 같은 선을 연결한 것을 등 비용선을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운송비를 가장 강조를 했다. 자, 그 과정에서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말하자면 원료와 제품이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운송비를 가장 적게 드는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원료와 그 다음에 제품이 시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기준이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건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 원료 쪽에다가 원료 쪽 지항 그러면 원료 쪽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 운송비가 적게 드는데 이럴 때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중량 감소 산업 그러면은 만들면서 점점 가벼워지는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멘트 같은 걸 보세요. 시멘트는 돌을 가지고 우리 시멘트를 만드는데 돌의 무게를 불순물을 제거하다 보면은 시멘트의 제품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멘트 같은 걸 만들 때는 돌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만들자라고 생각한 것이 원료 지항,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야 된다. 중량 감소 산업이다. 거기에 비해서 말하자면 중량 증가 산업 그러면 만들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청량음료 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코카콜라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물이 채워지니까 시장 말하자면 도시 근처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야 이게 운송비가 적게 든다. 이걸 시장 지향, 중량 증가 산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원료와 제품과의 무게만 따진 것이 원료 지수라고 한다면은 전체 운송비는요, 원료와 제품을 두 개를 다 고려한 거죠. 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입지 중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입지 중량은 그냥 참고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료 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돼요. 그러면 아까 원료 지수를 가지고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다는 건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쪽, 시멘트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 쪽에다가 만들자. 청량음료 같은 걸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을 입지 중량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하자면 입지 중량으로는 원료 지수에다가 1을 더하니까 2라는 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입지 중량으로 하면은 2보다 클 때는 원료 쪽, 2보다 작을 때는 시장 쪽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해서 여기까지 과정의 설명이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공업입지론의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루시라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원료가 균등한다는 전제 속에 말하자면 수요가 가장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해갖고 시장 지역의 형태를 통해서 정육각형의 우리가 중심지 이론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루시라는 사람의 수요 이론은 말하자면
원료가 균등한다는 전제 속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수요콘이라고 해서 원추 모양의 모양을 만들게 돼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20번에 해당되는 이 통합이론은 참고로 말하자면 어느 한 장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준최적 입지, 그러니까 이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꼭 하나만 정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가 입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준최적 입지 개념을 도입을 했다. 20번은 우리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평가사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61강에서 이제 두 사람,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 루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 비읍 시옷. 그런데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운노집. 그리고 이게 최소가 되려면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돼야 되고 집적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된다. 이 중에서 운송비를 강조를 하면서 운송비를 설명하는 과정에 수송비와 원료는 무게와 거리에 비례한다는 전제하고, 그 다음에 등비용성 개념, 비용이 같은 선을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원료 쪽이냐 시장 쪽이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항상 지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개론은 이로 가지 않습니까? 위에가 국지원료. 국지원료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나는 원료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는 제품을 고려해서 1보다 크다 그러면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쪽, 1보다 작다 그러면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 쪽, 이렇게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비용을 설명을 했다. 뒤에 나오는 르시라는 사람이 아니야, 수요가 중요해. 전제는 원료가 균등하다는 전제 속에 시장이 큰 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자연히 상업입지론을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문을 통해서 우리 나온 문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문제죠. 자, 설명하는 입지론 했어요. 그렇다면은 총 운송비 관점에서 원료 쪽이냐 시장 쪽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지수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러면 원료지수는 위에가 국지원료라고 그랬죠. 밑에는 제품의 중량이라고 그랬죠. 1보다 크다 이 말은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쪽, 1보다 작다 그러면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 쪽, 이렇게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비읍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집적 이익을 고려해 갖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쪽. 그리고 등 비용선 그러면 총 운송비가 같은 선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운송비와 노동비를 고려한 한계 등비용선 이런 개념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운송비하고 노동비를 고려해 갖고 말하자면 조금 더 그 운송 같은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노동비가 전략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설명한 이론이 말하자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르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 그러면 수요가 가장 큰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텔링이라는 사람의 상호 의존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기억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입지를 할 때 의존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한 군데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상호 이게 경쟁자를 의식을 해갖고 서로
내가 입지를 하려고 봤더니 나만 입지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가장 좋은 곳에 입지를 하게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가끔 보면은 위치가 가장 좋은 곳에 주유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양쪽에 브랜드가 다른 주유소가 경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가다 보니 서로 마주보고 위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호텔링의 상호 의존 이론이에요. 서로 경쟁자를 의식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곳에 서로 마주보면서 입지를 하게 되더라. 서로 의존해서 입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호텔링이라는 사람의 상호 의존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바움이라는 사람이 소비자 분포 기법,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점찍기라고 해요. 올해가 이제 CST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S가 스폿이요, 스폿. 이게 점찍기인데, 이거는 제가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가게에다가 큰 지도 하나 갖다 놓고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제가 사는 지역이 구로동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로 지역의 구로구 일대에 큰 지도를 갖다 놓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를 온 그 소비자가 출발 지점 사는 곳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주로 어디서 왔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찍기, 그래서 지도 갖다 놓고 사는 동네에 대해서 점을 찍어 달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소비자 분포 기법.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단지 돌리고 광고를 하면은 서로 광고 효과가 좋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소비자 분포 기법 점찍기. 그 다음에 다음에 62강에서 이제 중심지론 설명하겠는데, 이제 상업입지론이죠. 중심지라는 것, 말하자면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심지론이에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비읍비읍 시옷시옷 르시의 최대 수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8번 옳은 걸 고르시오 했네요. 자, 호이트, 선호. 우리 동선다 이런 말 기억납니까? 동심은 선형 다핵심. 그 앞강 60강에서요. 동선다. 그리고 뭐냐면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은 동버, 선호.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그 선이라는 건 부채 모양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통이 발달을 통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갔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호이트의 선형이론 맞습니다. 두 번째, 르시, 아까 시옷시옷 수요 이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 시옷시옷 최대 수요 이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튀네는 이게 농업입지론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고립국을 통해 갖고 고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송비를 강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설명한 사람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 맞고요. 세 사람 다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지론을 공부하는데 여기는 사람 이름이 좀 나오다 보니 제가 첫 글자로 했던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